토스 할 때 나는 팔을 쫙 폈어 라고는 생각하지만 이 왼쪽 어깨가 안 올라가면 텐션을 다 유지한 게 아니에요. 팔을 쭉 폈지만 왼쪽 어깨도 더 올린다는 생각으로 피셔야 돼요. 네. 여러분 이런 설명 어디 들어보셨어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네, 안녕하세요. 토커텐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영상 찍으러 나왔는데요. 네, 어제 저 킥서브 영상을 킥서브를 좀 개량했습니다. 그래서 개량한 게 굉장히 좀 괜찮아서 그동안 알려드렸던 분들도 그렇고 이 영상은 추가 업데이트 영상이어서 좀 보셨으면 합니다. 자, 예, 시작할게요. 오늘 굉장히 좋은 팁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참 제 소개가 좀 늦었는데, 저는 NTRP 2.5의 초보자입니다. 초보자고, 혼자서 여러 가지 테니스 기술을 연구하면서 좀 잘 된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분명히 저는 뭐 유튜브나 이런 걸로 보고 배우고, 그리고 혼자 이렇게 연습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을 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시고 좋은 것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할 거는 킥서브인데요. 킥서브 지금까지 제가 이제 했던 것들 많이 영상이 있는데, 어제부로 올라온 영상이 여러분들이 보기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큰 변화가 총 세 가지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변화된 거, 변화라기보다는 개량이 된 거죠. 개량된 부분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자 왔어요. 자, 첫 번째 질문이 하체 운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렇게 댓글이 있었는데, 하체 운용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은 스탠스에 있어서는 플랫폼 스탠스, 다리를 벌리고 두 발을 같이 뛰는 플랫폼 스탠스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되게 존경하고 사실 테니스 한쌤님을 통해서 뭐 거의 모든 기술을 배웠다고 할 수 있죠. 테니스 한쌤님이 이렇게 하시는 핀포인트 형태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저 맨 처음에는 핀포인트 형태로 이렇게 하다가 페더러가 플랫폼으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메커니즘이 조금 더 간단하고 파워는 조금 더 핀포인트에 비해 떨어지지만 플랫폼 서비스가 훨씬 더 좀 안정적인 걸로 판단을 해서 그걸로 지금 하고 있고, 핀포인트도 하려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핀포인트 하시는 분들도 하셔도 되는데, 그 유의점을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제 초보자인 NTRP 2.5인 제가 하는 기준에서 말씀드린 조언은 뭐냐면, 핀포인트 서브를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토스. 네, 이거는 핀포인트 하나만 합니다. 이거는 힘을 하나도 이용 못하는, 그냥 핀포인트라는 거는 이 응축된 힘을 거의 쓰러질 듯한 이런 응축된, 빡! 이렇게 나가는 그게 필요한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치는 거는, 그냥 나는 힘을 다 버리고, 그냥 어려운 자세로 그냥 어렵게 치겠다라는 뜻밖에 안 됩니다.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하려면, 토스를 한 다음에 그 타이밍에 맞춰갖고 하나 빡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들어갈 때도 들어가면서 오른쪽 골반 당겨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활처럼 거의 쓰러질 듯한 활처럼 이렇게 모은 거를 이 활의 요 힘을 폭발적으로 빵 치는 게, 그게 핀포인트의 가장 큰 장점인데, 대부분 이렇게 하시죠. 먼저 기다리고 있다가, 예. 네,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려면 핀포인트는 효과를 많이 못 볼 것 같고, 플랫폼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리는 것 자체가 플랫폼을 그대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먼저 언급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핀포인트를 하게 되면 이 응축된 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킥서브든 플랫서브든 이 스윙 스피드가 좀 더 빨라져 갖고 자꾸 테두리에 맞는 그런 현상들이 더 많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거기에 이 핀포인트 자세로 인해서 더 빠른 가속도가 붙다 보니까 타이밍이 좀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숙달이 된 다음에 하는 거를 좀 권장드리고, 뭐 상관은 없지만 이 두 가지를 유의한 상태에서 핀포인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플랫폼으로 하겠습니다. 플랫폼인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데 있어서 되게 기준을 잘 좋아합니다. 뭐 45도, 90도, 평행, 수직, 120도 이렇게 좋아하는데, 사실 요 듀스 코트에서는 저는 듀스 코트에서는 왼발을 라인을 이렇게 평행하게 잡습니다. 왼발을 평행하게 잡고 약간 45도에서 자연스럽게 라켓 하나 정도 벌린 다음에 더 벌려야 되는데, 이렇게 찍어갖고 벌려서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잘 익숙하지가 않아갖고, 벌린 다음에 약간 이렇게 하면 벌을 수는 있는데 좋지는 않습니다. 페더러로 따지면 페더러는 이렇게 한 다음에 잡으면서 살짝 앞발을 이렇게 조금 더 벌립니다. 물론 풋폴트에 위험이 있을 수 있죠. 근데 페더러 같은 경우는 하면서 살짝 이렇게 벌립니다. 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는 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데, 각도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어요. 예, 질문을 하시면 에드코트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뭐 듀스 코트에는 어떻게 합니까? 듀스 코트는 이렇게 하는데 에드코트는 어떻게 합니까? 예. 물론 그 코트에 맞춰 가지고 스탠스의 이 각도까지 똑같이 한 다음에 몸을 그냥 확 비껴갖고 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서브를 2개 배워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효율적인 건 뭐냐면, 여기 저 같은 경우는 이 에듀코트에서 이거 딱 수평하게 놓고 45도에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 상태에서 토스를 하면서 공을 요 라인을 따라서 토스하는데, 라인에서 한 15에서 20cm 정도, 요 정도, 예. 15에서 20cm 정도, 요 정도에 이렇게 떨어지게 이렇게 팔을 이렇게 수평으로 이 라인에 맞춰서 토스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통상 많이 하는 플랫 서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각선 앞에서 이렇게 한시 방향으로 그대로 이렇게 올리는 그런 토스를 많이 하겠죠. 근데 킥 서버 같은 경우는 살짝 지금 서 있는 거에서 머리 뒤로 이 정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토스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맞아도 성공이고 여기서도 맞아도 성공입니다. 근데 앞에서 던지는 걸로도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던지는 걸로도 할 수 있는데, 앞에서 던지게 되면 여기에서는 성공인데 그 다음 이 뒤로 넘어가부터는, 그 다음은 이제 그 히팅 할 수 있는 히팅 포인트 존이 한순간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옆으로 던지면 쭉 히팅 다 가능한 구역이 폴트가 안 되는 그 구간이 형성이 되는 거죠. 안정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여기서 쳐도 성공이고, 성공, 슬라이스 킥, 실패.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평행 라인에 맞춰서 한 다음에 수평으로 던져 올려서, 여기 지금 뒷발 뒤꿈치보다 조금 더 나가는 요 정도로, 그 정도로, 예. 그 정도로 떨어지게 해요. 예. 여기가 정점인 거죠, 결론은. 제가 치려는 정점. 근데 자, 보세요. 자, 지금은 제 뒤에 공이 있죠?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 예. 제 뒤에 공이 있는데, 아예 키는 게 낫겠다. 지금은 제 뒤에 공이 있는데, 이 뒤에 있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적으로 자세를 잡고 무릎을 굽히고 하늘을 보면, 요 공의 위치는 제 눈에서 요 머리 정도? 눈에서 수직으로 올라본 거에서 약간만 뒤로, 요 정도. 그 정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공을 거의 바라보고 있는 거나 비슷한 그 시야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여기 있을 땐 뒤로 던지지만 사실적으로 몸을 굽히면 거의 이렇게 하늘에서 공이 잘 보이는 그런 상태가 돼요. 이렇게 킥서브를 하고, 자, 이렇게 했던 거를 듀스 코트로 가져가 볼게요. 듀스 코트에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놓으면 수평으로 하고 약 45도 방향 한 뼘 이 정도가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쪽에서 이렇게 나갔으니까 여기서 하면 저 빨간데 부분으로 가겠죠. 여기서 이렇게 하면 빨간데 부분으로 가는 그 스윙 그 자체를 그대로 몸 전체를 그대로 이 팔이 가는 데가 공이 가는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조금 너무 많이 했네요. 한 요 정도예요. 요 정도로 해서 T존으로, 네. T존을 목표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했던 거를 약간 요 정도 하는 거죠. 그럼 토스는 어떻게 될까요? 토스 여기 있던 공을 제 기준 라인에서 아까 여기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토스는 아까는 여기 라인에 베이스 라인에 이렇게 수평을 던졌잖아요. 지금 몸이 약간 틀어졌잖아요. 틀어진 이 발의 각도에 맞춰서 그대로 수평으로 던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떨어지겠죠. 네. 이게 그 자기만의 3D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쳤으면 공이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공이 나가는 것만 딱 조정을 하면 이 상태에서 똑같이 치면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대신 토스가 아까는 여기서 이렇게 했다면 이번에는 자세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토스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것만 깨우치면 플랫이든 다른 서브든 그 어디서든 다 할 수 있는 그런 감각들을 세우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얘기 드릴 건 뭐냐면 하체 운영. 하체 운영은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기존에 했던 거는 토스를 하면서 그대로 무릎을 앞으로 쭉 허리 다치지 않는 방법. 허리 다치지 않게 하려면 이 상태에서 허리를 이렇게 허리만 뒤로 하면은 허리에 무리가 갑니다. 저도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 허리를 살짝 이렇게 하면서 무릎을 쭉 나가주면 굉장히 안정적인 자세가 됩니다. 이 보폭이 작으면 무릎을 굽히면 부담이 많이 돼요. 근데 보폭이 클수록 무릎을 굽혀도 별로 부담이 안 돼요. 왜냐면 이 뒷다리가 축을 잡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진 않지만 이렇게 해볼까요? 쭉 그냥 체조하는 것 같아요. 네, 체조 하나도 부담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점프 뛰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보폭을 맞추세요. 네. 그런 다음에 쭉 그대로 무릎을 굽힌 다음에 한 번에 이렇게 팡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페더러 흉내를 좀 내고 있는데, 페더러는 토스를 이 수평까지 하면서 팔은 이렇게 약간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토스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세 앞발축에 무게, 뒷발축에 무게를 두면서 토스를 하면서 엉덩이를 이렇게 낮춥니다. 이렇게 앞발 뒷발 앉아, 앞발 뒷발 앉아. 네. 이게 기본 그 움직임입니다. 앞발 무게, 뒷발 앉아. 자, 그런 상태에서 토스가 이루어지면서 이 니은자처럼 되어 있는 90도 팔과 상체가 공을 따라서 그대로 같이 올라갑니다. 그대로 같이. 앞발, 뒷발 앉아. 같이 쭉 가면서 쭉 가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쭉 이걸 그대로 따라가려니까 이 몸이랑 공이랑 공 방향이랑 쭉 같이 따라가다 보니까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내밀면서 이렇게 아까 했던 이 자세 있죠? 이 자세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앞발, 뒷발 앉아. 그 다음에 쭉 내밀면서 따라가. 그럼 이제 준비가 된 거죠. 그런 상태에서 튕겨 오르면서 치는 겁니다. 자, 앞발, 뒷발 앉아 쭉 튕겨. 이런 느낌이죠. 앞발, 뒷발 앉아 쭉 튕겨. 앞발, 뒷발 앉아 쭉 튕겨. 네. 이런 형태죠. 그래서 좀 보기에 좀 추할 수도 있는데, 앉는 다음에
이런 웨이브, 앞발, 뒷발, 앉아, 웨이브. 이 느낌을 많이 연습하시면 좋아요. 제가 했던 방법이에요. 앞발, 뒷발, 앉아, 웨이브. 웨이브를 하면서, 그 다음에 가슴을 앞하늘로 이렇게 띄운다는 생각으로, 그 다음에 점프해요. 네. 앞발, 뒷발, 앉아, 웨이브. 네. 저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보여드렸던 게 이 하체 운영을 그렇게 하는, 그렇게 힘을 싣는 그런 서브였고요. 자, 두 번째로 바뀐 게 뭐냐면, 요즘에 연구하고 있는 게 이 서브의 키넥스 체인에 대해서 이제 많이 실험하고 있는데, 과거에 제가 플랫 서브 할 때 토스를 이렇게 멈추시는 분들, 이렇게 연습하시지 마시고, 던진 다음에 끝까지 당긴 다음에 다시 내려오는 이런 형태로, 팔을 쭉 올리고 다시 잡는 형태로 이렇게 연습하라 그랬죠. 이거를 해야지만 토스하고 멈추지 않고 쭉 당겨져야지만 이쪽에 텐션이 생겨요. 쭉 이렇게. 그런 것처럼 킥서브도 텐션을 이용하는데 플랫서브랑은 텐션의 운영이 조금 달라요. 제가 생각하는 건. 플랫서브는 당긴 다음에 팔을 내려주면, 자, 이렇게, 이 자세가 전 W 이론이라고 저는 이름을 지었거든요. 저만의 그냥 이론이에요. W 이론이 뭐냐면, 이렇게 한 상태에서 쭉 당겨지면, 이 팔부터, 이 상체 어깨 라인, 그리고 팔까지 이어지는 여기서의 이 텐션이 쭉, 스트레칭 되듯이 이렇게 쭉 벌어지는데, 약간 W자가 될 때 제일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서브 할 때도 한 다음에 쭉 당겨주는데, W자를 만들어서 당겨주는데 왼쪽 어깨가 더 높아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기울어진 W 이론이라고 저만의 그냥 정립을 했어요. 쭉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접으면서 여기를 축으로 해서 가면서 빵 치면 엄청난 탄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 선수들 하는 거 보면 하는 순간 가슴이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가 여기를 엎어가지고 팡 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쭉 빵 이렇게. 이게 플랫 서브인데 킥 서브도 이걸 최대한 이용을 해야 돼요. 조금 달라요. 플랫 서브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공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그대로 힘을 팍 전달했죠. 근데 저희가 하는 킥 서브는 뭐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쳐야 되죠. 이쪽 라인으로 쳐야 되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포스를 하고 당겨주는 건 똑같아요. 당겨주는 건 똑같은데 당기면서 라켓 뒤로 회전이 되면서 하는 건 똑같은데 힘을 플랫은 이쪽으로 보냈다면 킥서브는 당기면서 이거를 이렇게 가는 힘은 사용하되 팔은 저쪽으로 쳐야 돼요. 즉 이쪽으로 엎어지는 힘은 나는 팔은 이쪽으로 치고 몸은 이렇게 엎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공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사이드 스핀만 이렇게 걸리겠죠. 근데 사이드 스핀 걸리는 데다가 이렇게 한 상태에서 몸이 앞으로 빡 가면서 이렇게 옆으로 빡 해봐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이게 가면서 빵 치면서 사이드 스핀이 걸리겠죠. 그러면은 선수들이 하는 굉장히 강력하고도 빠른 그런 킥서브가 되는 게 바로 이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존에는 팔을 적당히 한 상태에서 대각선으로 팍 뿌렸다면 대각선으로 뿌리는 걸 별로 신경을 안 써도 왼쪽 어깨를 기준으로 확 당겨주면서 엎어지면 그냥 회전만 신경 쓰면 저절로 이쪽으로 가는 힘은 완성이 돼요. 때리는 힘, 스피드. 나는 그 스핀 주는 사이드 스핀 주는 것만 신경을 쓰고 내 몸이 알아서 파워는 주는 거예요. 나는 회전력만 신경 쓰면 돼요. 그러면은
되게 강력하면서도 편한 킥서브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그걸 개량한 게 그거예요. 그게 달라진 점이고, 그리고 제 구독자님이시면 아실 텐데, 제 초창기 킥서브의 단점 어땠나요? 여보세요? 아,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 자, 만세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만세 한 다음에 이렇게 치는 그런 킥서브였어요. 힘을 낼 수가 없는 킥서브여서, 이제 무슨 게임이더라? 게임 유튜브 하시는 몇만 구독자분께서 오른쪽 어깨를 안 내려가고 그거 고치기가 어려운데 그거 안 되고 있다고 맨 처음에 처음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요번에 좀 고친 거죠. 이 어깨가 이렇게 수평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뭐 변화는 있어요. 이렇게 팔을 두 개를 다 올리면 이렇게 평행하게 돼 있지만, 팔을 올린 상태에서 팔을 한쪽을 이렇게 내리고 이쪽을 올리면 이렇게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기울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스 할 때 나는 팔을 쫙 폈어 라고는 생각하지만 이 왼쪽 어깨가 안 올라가면 텐션을 다 유지한 게 아니에요. 팔을 쭉 폈지만 왼쪽 어깨도 더 올린다는 생각으로 피셔야 돼요. 네. 여러분 이런 설명 어디 들어보셨어요? 네. 이게 키포인트예요. 토스 하면서도 왼쪽 팔만 쭉 뻗었으니까 난 됐어가 아니라 어깨까지 쭉 올리세요. 그리고 오른쪽 어깨를 살짝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린 어깨에 평행선에서 라켓을 유지하시고, 이렇게 되면 어떤 작용이 있냐면, 아까 그 기울어진 W 이론 있죠? 기울어진 W자 이론을 할 때 올라간 왼쪽 어깨 축으로 해서 오른쪽 어깨가 확 올라가는 굉장히 파워풀한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쪽 방향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왼쪽 어깨를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왼쪽 어깨를 올리고 오른쪽 어깨를 낮추는 쪽으로 해서 그 상태로 한 상태에서 당기면서 W자 하면서 팔을 이렇게 딱 접으세요. 그런 다음에 오른 어깨가 가면서, 팔은 여기 가만히 있는데 오른 어깨가 가면서 이 오른 어깨에 손이 살짝 닿는다는 느낌으로 팡. 저는 예전에 선수들이 하는 영상들을 보면 선수들이 플랫서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치고 있어요. 이렇게 빵! 야, 이런 모습으로. 전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걸 따라한다고 토스, 어깨 올리지 않고 그냥 토스, 그 다음에 여기다 아예 내 가슴에다 대고 그 다음에 빵 이렇게 쳤거든요. 이렇게 모아서 친다고.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었어요. 토스, W, 손은 여기 있는 거예요. 손은 여기 있고 오른 어깨가 가면서 닿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토스, 왼쪽 어깨 올려, W, 손 여기 있죠? 이 상태에서 오른 어깨가 가면서 닿으면서 이 자세가 되는 거지. 옛날에 생각한 건 뭐냐면 토스, 가슴에 대면서 팡, 이게 아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킥서브도 그래요. 킥서브도 W 만들어 놓고 이거를 어깨를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가면 안 되고, 킥서브는 이렇게 한 다음에 어깨를 이렇게 네트 쪽으로 옆으로 접어야 돼요. 기울어진 W 옆으로. 지금 그거 잘못됐어요. 옆으로 이렇게 가되 그때 팔은 이렇게, 팔은 저쪽 방향. 네. 그 느낌으로. 이 느낌으로 하면 이제 그 되는 것 같아요. 되려나 모르겠네. 많이
아, 예. 네, 노말. 훅, 오케이. 훅, 오케이. 괜찮았어. 훅, 오케이. 역스핀 잘 들어가네. 사실, 여기, 딕스코트에서 킥서브는 중앙이랑 T존일 때 매력이 있지, 와이드에는 매력이 없어요. 아, 나이스. 훅, 오케이. 오케이. 저는 이렇게 하면서, 엎으면서 약간 4분의 1로 맞춘다고 하면 되게 느낌이 좋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조금 짧아서 그렇지, 스핀 잘 들어갔어요. 어, 오케이, 잘 들어갔어. 꽃대, 좋아, 좋아. 깊숙하지 못한 거는 그립을 조금씩 변경하면 돼요. 너무 짧게 맞는다. 그러면 컨티넨탈로 잡으면 되고, 자꾸 오버된다. 그러면은 백 쪽으로 아주 살짝 미세하게 조정하시면 스핀이 많아지면서 안으로 감기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자세가 완성이 되면 그럼 그립을 조금씩 변경해 보세요. 앞으로 엎어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약간 여기를 약간 수직으로 만들어 준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약간 몸을 이렇게 엎기 때문에 기존에는 막 이렇게 뒤로 올리려고 했으면 어깨 다치거든요. 이렇게 벌려져 갖고 쳐야 돼요. 약간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벌려져야 돼요.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래야지 안 다쳐요. 나이스. 오케이. 네, 오늘 여러가지 좀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저한테 킥서브 배우신 킥서브 1, 2, 3, 4, 5, 6, 7, 7호님까지 또 오늘 내용들은 그때 설명 못 드렸던 내용들이니까 보강하셔갖고 여러분들의 킥서브가 더 업그레이드 되셨으면 하고, 또한 또 즐겁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많은 격려 부탁드리고 즐겁게 같이 성장하는 그런 테니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